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 SNE 전영은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해석까지 이번 달 재료 및 성형을 테마로 한 열린 세미나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 설계를 위한 사출 성형 해석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서의 과제들을 살펴보고 플라스틱 제품 설계를 위한 사출 성형 해석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출 구조 연계 해석을 통한 구조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서의 과제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금속 대비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내구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의 선정, 제품의 형상이 이렇게 복잡해짐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 설계 중에 하나이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 그리고 디자인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성형 조건도 검증을 해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사이클 타임에 대한 최적화까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불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제품의 형상, 금형 구조, 공정의 복잡성 등 사출 성형 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품 설계를 진행했을 때와 각 공정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제품의 출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한 이런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부품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양산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개발 기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천 또는 수만 가지에 대한 이런 플라스틱 재료 후보군 중에서 성형성이라든지 변형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 불량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재료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제품 두께, 리브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품 설계라든지, 게이트 위치, 냉각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금형 설계를 했을 때, 그리고 수직과 금형에 대한 온도, 충진 시간, 보압 조건 등 사출 성형 조건이 그 요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 불량임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제품 안에 남아있는 기공이라든지 두 유동선단이 만나 제품 표면에 가느다란 선을 남기는 웰드 라인, 제품 표면에 움푹 패여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싱크 마크, 변형과 수축 문제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캐비티 내에 마지막 이제 충진 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충진 영역에서 벤팅이 적합하지 못해 이렇게 적절하지 못해서 뜨거운 공기가 갇힘으로써 이제 수지가 탄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아예 성형되지 않는 이런 미성형 문제도 불량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플라스틱 제품의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금형에 대한 프로토타입 제작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작 방법을 크게 실제 금형을 생산하는 이런 물리적 프로토타입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프로토타입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물리적 프로토타입은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금형을 제작하기까지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금형 사상 과정을 거치면서 번거로움까지 수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개발 기간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 가상 프로토타입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프로토타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습니다. 성형 조건이라든지 게이트 위치, 물성에 따른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제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백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석자가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잘 설정한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제품 및 금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출 성형 해석뿐만 아니라 어, 파우더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는 이런 분말 사출 성형이라고도 하고요. 금속 또는 세라믹 파우더와 결합할 이런 플라스틱 바인더를 혼합을 해서 사출 성형을 한 다음 열이나 촉매로 소결시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폴리우레탄과 같은 플라스틱 수지를 활용한 발포 성형, 탄소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를 활용한 오버몰딩, 두 개 이상의 수지를 동시에 성형하는 이중 사출 오버몰딩과 컨포멀 쿨링, 이제 저희가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의 균일한 냉각을 위해서 제품 또는 코어의 모양을 따라가면서 설계된 이런 채널 기술을 적용한 금형에 대한 설계 검토까지 플라스틱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성형 공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제품 설계를 위해서 사출 성형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출 성형 해석의 장점은 부품 및 금형 설계 최적화를 통해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여 성형 분량 개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사출 횟수를 감소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출시 일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되고요. 이 사출 성형 해석을 활용하는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미성형 유무라든지 유동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성형성 평가, 웰드라인, 에어트랩, 싱크마크와 같은 외관 불량 문제를 확인하고 수축과 냉각 편차, 그리고 섬유 배양에 의한 이런 변형 문제, 냉각 채널 설계 및 최적화를 통한 냉각 효율에 대한 평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설계를 위해 사출 성형 해석을 활용함에 있어서 해석 영역 및 관련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수지의 유동 해석인데요. 용융된 수지가 캐비티 내로 흘러 들어가고 냉각되는 과정을 해석적으로 접근해서 외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 그리고 금형